은퇴식 날 사람들은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뵐게요. 부장님 없으면 회사 허전해질 겁니다.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 말들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했고 회의실에 앉았고 결제 도장을 찍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게 제 하루였고 제 이름이었고 제 역할이었습니다. 은퇴식 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꽃다발을 받고 사진을 찍고 마지막으로 회사 로고 앞에 섰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제 좀 쉬셔야죠.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계속 봐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람이 남아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늘 제가 맞춰두던 출근 알람이 필요 없어진 아침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나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단체방 알림, 부재중 전화, 문자 메시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들 출근하느라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됐습니다. 그래도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 카톡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식 다음 날인데도 아무 연락이 없다는 게. 그래서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들 잘 지내죠? 잠시 후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나, 둘, 셋. 답장은 없었습니다. 괜히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괜찮은 척했습니다. 답장할 말이 없었겠지. 하지만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연락 좀 왔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없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이 이상하게도 더 서운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단체방은 조용했고 개인 연락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에 있을 땐 하루에도 몇 통씩 오던 전화가 이제는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하는 걸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가볍게. 요즘 회사는 어때요? 이번에도 읽음 표시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도 연락을 안 할까? 30년을 같이 일했는데, 야근하면서 같이 컵라면 먹고 회식 자리에서 서로 속 얘기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그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원래 그런 거 아닐까?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회사 사람들은 회사에서만 이어지는 거라는 거.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명함 지갑을 꺼냈습니다. 퇴직 전까지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명함들. 이제는 쓸 일이 없어진 종이 조각들 하나씩 꺼내보며 이름을 읽어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름만 있고 얼굴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직함으로 본 건 아니었을까? 부장님이었을 때는 연락이 왔고 부장님이 아니게 되자 조용해진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진 물건이 된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저는 전화벨 소리에 괜히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광고 전화에도 잠깐 기대했다가 금세 실망했습니다. 그 모습이 스스로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동안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직함이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뒤 남은 건 생각보다 깊은 공허였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건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끝도 없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출근길엔 신호가 짧다고 짜증이 났고 회의는 늘 길다고 불평했고 퇴근길엔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아직 아침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면 9시. 이제 뭘 하지? 그 생각이 하루에 10번도 넘게 머리를 스쳤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미뤄뒀던 TV 프로그램도 보고 아내랑 점심도 먹고 동네를 한 바퀴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은퇴하면 그게 제일 좋다잖아. 시간이 많아서. 하지만 그 말은 하루 이틀까지였습니다. 셋째 날부터 저는 의자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창밖만 보게 됐습니다. 회사에 있을 땐 늘 창밖을 볼 틈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 창이 제 하루의 절반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괜히 회사 근처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늘 줄 서서 먹던 그 국밥집. 그곳에 가면 아직도 제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식당 근처까지 가봤습니다. 회사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도 똑같이 출입증을 찍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이 갑자기 너무 선명해졌습니다. 괜히 주머니를 더듬다가 명함이 없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날 식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처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자 사람들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만 밖에 남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라진 자리는 너무 쉽게 채워지는구나. 집으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괜히 나갔다 온 거지?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괜히 더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이라도 한번 가볼까? 그 말이 괜히 서운했습니다. 아직 내가 그런데 갈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난 아직 쓸모없는 사람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를 억지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신문을 읽고 점심엔 마트에 가고 저녁엔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죽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퇴 전까지 자주 연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냥 안부나 물어보려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아내, 요즘 좀 바빠서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그 뒤에 이런 말이 따라왔을 겁니다. 시간 나면 한번 뵐까요?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아니라 제가 있던 자리와 연결돼 있었다는 걸. 저는 그저 그 자리를 통해 사람들과 이어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누군가와 마시고 싶었지만 부를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잔을 기울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남긴 줄 알았는데 일만 남겼구나. 그 사실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술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정년퇴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앵커는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인생 2막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리모컨을 꺼버렸습니다. 인생 2막이라는 말이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안 되겠다고.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필요 없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 결심은 곧 뜻밖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 있어야지. 제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선택한 곳은 동네 문화센터였습니다. 은퇴 후 취미, 인생 2막 같은 문구들이 유난히 많이 붙어 있는 곳. 접수 데스크에 앉은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강좌 보러 오셨어요? 그 질문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제가 묻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대답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글쓰기 같은 거 있나요? 직원은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어르신들이세요. 그 말에 괜히 한 번 더 웃고 말았습니다. 어르신, 아직 그 말이 제 얘기라고 받아들이기엔 조금 빨랐습니다. 그래도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2시간. 그게 제 새로운 일정이 됐습니다. 첫 수업날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사람들이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빈자리에 앉아 조용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기소개부터 할게요. 차례차례 이야기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퇴직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왔어요. 남편이랑 하루 종일 집에 있기가 답답해서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은퇴했습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제 여유를 즐기실 때네요. 여유. 그 단어가 이상하게 가볍게 들렸습니다. 수업은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글을 쓰고 서로 읽어주고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제는 수업이 끝난 뒤였습니다. 사람들이 둘셋씩 모여 점심 약속을 잡고 커피를 마시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괜히 가방만 정리했습니다. 누군가 같이 가실래요? 물어볼까? 잠시 기다렸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 교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리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수업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나쁘지 않았고 강의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같은 반 사람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글 잘 쓰시네요. 그 사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괜히 제가 더 말을 붙이면 부담을 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건 똑같네.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친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도 해봤습니다. 동네 봉사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뭐라도 도울 게 있을까요? 담당자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아, 물론이죠. 다만 젊은 분들이 많아서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젊은 분들. 그래도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대학생들,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시를 따르며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건 저희가 할게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조금 찔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자리가 없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찾는 건 사람이 아니라 내 역할인 건 아닐까? 회사에서는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부장, 결정권자, 책임자.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아무 역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어도 제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면서도 아팠습니다. 그날 아내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야 시작인 거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작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선택이 될지, 나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그 말은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절박한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쓸모를 증명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전 인맥을 떠올렸습니다. 후배, 동료, 거래처 사람들. 그중 몇 명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나 요즘 시간 좀 생겼는데 도움 필요하면 말해.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아, 형님. 그러면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가슴이 조금 뛰었습니다. 아직 날 찾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그들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은 항상 거기까지였습니다. 일이 끝나면 연락도 끝났습니다. 밥 한 끼, 커피 한 잔 하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연락이 없네. 그 생각이 들자 문득 이전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결제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는 그걸 사람 관계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어느 날 한 후배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이거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은 왠지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이건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좋겠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후배는 말했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연락이 끊긴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줄을 내려놓은 거라는 걸.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알 것 같아.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거기까지였던 거야. 아내는 잠시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 옆에는 내가 있잖아. 그 말이 이번에는 위로로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명함 속 번호들, 오래된 단체방, 의미 없이 남아있던 연락처들 지우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비슷한 또래의 남성을 만났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쳐 고개를 끄덕였고 자연스럽게 말을 나누게 됐습니다. 요즘 산책 많이 나오시네요. 네, 이제야 시간이 생겨서요.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았고 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이 걷고 같이 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끔 그분과 공원을 걷게 됐습니다. 연락도 필요할 때만 했고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 관계가 이상하게 더 진짜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 좋아졌네.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로 얼굴이 조금 편해 보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다 정작 제 자신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은퇴하고 연락이 끊긴 건 불행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직함으로 이어진 관계, 쓸모로 이어진 인연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아주 적었지만 진짜였습니다. 이제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야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은퇴하자마자 연락이 끊겼을 때 저는 제가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연락이 끊긴 게 아니라 걸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서 제가 벗어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화가 울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하루가 제 편이 되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사연 낭독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